네, 첫 번째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떨리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의 선공팀은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의 5어 팀입니다. 권귀현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요. 오늘 참가는 범성 스님과 신지환 학생 이렇게 두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후공팀으로는 동국대학교 의대와 한의대 연합팀입니다. 보리팀인데요. 이관 교수님과 그 다음에 김기욱 교수님이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참가 학생은 남건우 학생과 김중일 학생 두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시간 제한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모니터를 보시면서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선 경기, 본선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찬성과 반대를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팀이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찬성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리팀이 찬성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5어 팀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선공팀이 5어 팀이라고 했는데 5어 팀에서는 반대 입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공팀에서는 찬성 입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론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5어 팀에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에 대해서 반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될 수 없느냐? 불교의 교의 자체로 보면 무행이 보살행보다 더 포괄적이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인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형이 이상학적인 입장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는 현실적 사회관계 속에서 불가분에 성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행위 주체의 문제인 무행이 왜 될 수 없느냐? 어떤 대상을 특정한다면 그 행위 자체도 부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고, 보살행에서 보면 행위 주체인 보살을 특정할 수 있기에 그 행위 자체에서 무행이 인정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행은 행위 주체와 행위 자체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 희론이 될 수밖에 없고, 보살행과 육바라밀 같은 이미 정해진 행위를 해야만이 보살행과 무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행은 사회성에서 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어느적 계율적의 의미에서 보면 이 무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있지만 불교는 제도권 밖에서는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관계 규범과 무행의 정의는 따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현실적 기반 사상으로 보살행을 사회적 규범 속에서 이미 정해진 보살행을 행할 때 실존적 보살행이 성립될 수 있지만, 무행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네요.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의 범성 스님께서 5어 팀의 반대 의견을 먼저 입론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동국대학교 의대 한의대 연합팀이죠. 보리팀에서 찬성 의견 입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입론을 맡은 찬성 측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입론을 맡은 보리팀 남건우입니다. 지금부터 논제 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에 대한 찬성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논의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성사의
무해행을 보살행이라고 여겨 깨달음을 얻지 않은 사람들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자행자지가 보살행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런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원효성사의 자유로운 행적이 과연 보살행이 맞는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무해행과 보살행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해행은 이번 토론의 취지에 맞게 원효대사의 무해행, 즉 원효대사의 걸림없는 행동장치를 말하겠습니다. 보살행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하하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를 바탕으로 원효대사의 무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에 대해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효대사의 무해행은 깨달음을 온전히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보살행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효대사의 무해행이 깨달음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근거로 송고성전에서 원효대사를 애초에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저술한 점,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방대한 저술 활동을 했고 후학을 양성했기에 무해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점을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수적이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살행으론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효대사를 제외하고 역사적인 대사들은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고 보살행을 했습니다. 원효대사께서 어긴 계율로는 본만경, 바라이제 중 10중계의 음계를 어긴 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원효대사의 무해행이 시기적으로 깨달음을 포함하지 않았고 필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보살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아주 잘 맞추셨네요. 동국대학교 의대 한의대 연합팀인 보리팀에서 무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라는 찬성 입론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공 측의 주도권을 갖고 3분간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어팀이 주도권을 갖고 보리팀에게 질문하고 보리팀이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어팀 질의해 주시죠. 과연 무해행이 보살행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계율 속에서 그 무해행이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계율 밖에서 무해행이 가능한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무해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정해진 틀이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계율이 있어야만 그것을 뛰어넘는 무해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무해행을 가능하게 했지만 계율 밖에서 만든 무해행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보면 이사무해와 사사무해가 나오는데 이와 사를 뛰어넘어서 보는 무해를 계율적으로 의미를 해석해야지 사회적으로 보는 의미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규범 역시도 승가가 지켜야 되는 계율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왜 무해행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 역시도 사회적인 규범 역시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뛰어넘을 경우는 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해행 자체가 그러면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사회 현실적으로 보면 뛰어넘을 수 있지만 불교적 입장에서 계율을 따지면 그러면 원효 스님이 자체가 보면은 스님이셨지만 성사셨지만 비승비속도 아니고 역승역속도 아닌 걸로 사셨기 때문에 비승비속과 역승역속이 무슨 말이냐, 승도 아니면서 속도 아니고 혹은 승이기도 하지만 속인도 아닌 자유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무해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무해행이라는 것은 그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원효대사가 이제 승의 입장에서 파괴를 하고 속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무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런 불교적인 해석으로 좁게 보는 무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그 용어를 정의할 때 그냥 전체적인 즉 장애를 뛰어넘는 모든 것들을 다 무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정해진 틀을 깨는 것만으로도 무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희는 말합니다. 무해행은 그렇다면 사회관계에서 규범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과연 그러면 원효 스님이 그 계율의 입장에서 보살행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질문을 끝까지. 네. 네, 아쉽게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은 답을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의응답은 3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얘기를 예의주시하지 않으면은 그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좀 전에는 우리가 위덕대학교 5호 팀에서 주도권을 갖고 질의를 시작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동국대학교 보리팀이 주도권을 갖고 3분간 질의와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보리팀 질의응답하겠습니다. 먼저 입론하실 때 계율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서 나눠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먼저 계율적에서 그게 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의구심이 든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율적 의미로 보면 그게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두 가지 차이로 봅니다. 근데 그 차이라는 것이 성인의 그 계율에 올라가야 알 수 있는 건데, 계율은 지키지만은 그 속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열고 닫는 법이 있습니다. 개차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과연 이 계율을 넘어서지 않고 원효 스님이 무행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율을 넘어서지 않고 그 계율 내에서 무행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일단 그 무행이란 게 방금 전에 성인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원효 대사께서 이 자유분방한 행동 자체가 그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보살행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깨달음의 분상에 가보지 않은 이상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긴 합니다. 근데 보살의 십지계의에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행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가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면 무행이 가능할 수가 없죠. 계율의 바탕을 근본을 두고 교리의 목적에 근본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찬성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무행 이 논제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보살과 무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다음 질문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사회적으로 제도 내에서 무행이 가능하냐 여부에도 문제를 품어주셨는데, 이건 어떤 건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 제도에서 규범을 말하고 있지 않다. 과연 그러면 사회는 극한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걸림이 있으면 뭘 하기가 힘들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벌써 다 흘렀습니다. 3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자, 본선 경기 첫 번째 경기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선 주제는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라는 주제를 두고, 우리 동국대학교 보리팀은 찬성 의견을, 그리고 위덕대학교 5호 팀은 반대 의견을 갖고 지금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5호 팀이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과연 그러면 이 무예행이라는 자체가 어디서 가능한 건지, 사회 속에서 어디에서 가능해서 이거를 현실 속에 대비해서 찬성을 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무행은 말씀하신 게 무행이 어느 곳에서 가능하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무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약, 즉 사회적 규범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심이라든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규제가 있을 경우 모든 공간에서 모든 곳에서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그래서 무해라는 것의 정의를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해행이 과연 시대에 따라서 이게 불교적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사회적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보자면 네. 그 무해가 과연 그 사회 속에서 이게 정의적 제한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큰 뜻에서 보면 이게 과연 불교적으로 보면 무해행이 가능한데 사회적에서 무해행이 과연 주체가 어떻게 돼서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질문이 너무 기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해행이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사회적 부분에서 어떤 경우가 무해행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입장을 준비할 때는 사회적으로는 현실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무해행은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즉 불교적인 입장까지 끌어온다면은 저희는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까지 모두 갖춘 무해행이야말로 이번 토론에서 말하는 진정한 무해행인데 현실 같은 상황에서는 불교에 대한 교리가 완벽하게 부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는 하와 중생 역시 그 목적이 분분명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지금 같은 곳에서는 무해행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사회 규범 속에서는 오히려 유해행, 즉 규범을 지키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무해행이 가능하지만 절집에서는 계율을 대입해서 놓지 않으면.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도 무해행보다는 규범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무해행이 지금 보살행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예, 무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를 주제로 지금 찬반 양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그나마 시간이 제일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3분씩 오며 가며 4번을 하기 때문에 12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벌써 3번에 오가는 게 지나고 마지막 동국대학교 보리팀이 주도권을 갖고 질의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해 주시죠. 네, 동국대학교 보리팀 질의응답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5호팀 같은 경우에는 무해행 자체가 이렇게 그것의 의미를 품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의미를 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불교적 의미에서 무해행이 가능한지, 사회적 의미에서 무해행이 가능한지.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불교적에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기존 특정 계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승가 중심의 불교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무해행을 통해서 이제 일심 화쟁 사상을 이렇게 펼쳤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무해행 같은 경우에는 원효 활동 당시 여러 의견들이 난립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의 통합된 의견을 하는 게 이제 무해행으로 저희는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5호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이제 무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의문을 품는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해행의 교학적 의미를 보면 물질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장애를 주지 않는다는 것. 장애가 없는 것, 걸림이 없는 것,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자재한 것이 무해행의 정의입니다. 어떠한 생사나 열반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이 무해행의 정의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불교적 의미로 봅니다, 그거를. 네, 그거는 저희가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그 의미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은 원효가 무해행 자체는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사회관계 속에서 어느 행위를 범주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게 무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무해행은 그 사회적 범주를 뛰어넘었을 때만 그 무해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오호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모든 범주가 없는 것이 무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는 있습니다. 과연 불교 내 계율 속에서 보면 범주가 있는데 사회 규범에서만 보니까는 그게 걸림이 없다는 것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거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가에서는 법이 사회는 법이라는 형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승가에는 계율이라는 제도라는 법이 있습니다. 계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효는 그 계율 내에서만 활동을 했지 그 계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가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난 것은 계율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계율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네. 원심 자체가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질의응답 뭐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뭔가 좀 열띤 토론이 되려고 하다가 또 시간 제약 때문에 멈추고 했었는데 요 시간 안배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서 무예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다라는 주제를 놓고 위덕대학교 오어팀은 반대 의견을 그리고 동국대학교 의대 한의대 연합팀은 보리팀은 찬성 의견을 놓고 질의응답까지 벌여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2분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어팀은 앞서 범성스님 위주로 많이 논의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신지원 학생이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예, 오팀의 신지환입니다. 예, 이게 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무행과 보살행 간의 서로 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무행이 보살행이 될 수 없다를 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교의 자체로 무행이 보살행보다 좀 더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그 형이사학적인 것을 다룰 때는 이것을 무리하게 현실에 대입하는 경우 이 의미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창한 게 행위 주체 자체를 주목을 하였는데 그 모함에 있어서 현실에서 모하면 무행 자체가 아예 토끼뿔과 같은 실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행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론이 되어질 것이고 보살행의 경우는 행위 주체로 보살이 특정되어지고 행위 자체는 육바라밀 등 이게 정해져 있는 하나의 보살 계위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게 무행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게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현실적 사상에 대입하여 옳다 그르다 나누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저희는 불교적으로 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의견 종합하면 그 무행을 보살행과 같이 현실 기반 사상으로서 그 행을 하라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부정되어 버리는 것을 생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교학적 관점에선 맞을 수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덕대학교 오어팀의 마무리 발언 들었고요. 계속해서 동국대 의대 한의대 연합팀의 보리팀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보리팀 최종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리팀은 원효대사의 무해행이 보살행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원효대사의 무해행을 시기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깨달음을 얻은 이후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둘째, 필수적이지 않은 파괴를 포함한 무해행은 보살행으로 여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통해 원효대사의 무해행은 보살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무해행은 보살행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의 무해행을 보살행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자칫
일반인들의 망나니 짓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원효 성사의 파격적인 행보의 결과와 학술적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원효 성사의 행동이 진정 보살 행인지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토론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무해행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대사의 무해행이 보살행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살행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해행이 오히려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보살행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합리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살행을 하는 것보다 모두가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유해행다운 보살행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